일단 ADR 관련돼서는 지금 29일일 거예요. 27일, 29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차익 거래가 가능해지는 구간입니다. 이제 본주와 그리고 ADR과의 교환이 가능해지는 구간인데 이게 얼마나 주가를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을지, 상승으로 이어가게 만들어줄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30%부터 40%까지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수급의 꼬임 현상이고요. 수급의 꼬임 현상과 그리고 너무 가파르게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서 올라온 부분들이 저는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쪽으로의 쏠림 현상 그리고 레버리지 쪽으로의 쏠림 현상들은 다 나오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단기적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던 투자자들이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도 리밸런싱,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의 리밸런싱이 있었던 것처럼 해외에서도 비슷한 양상들이 있었고, 외사 쪽에서도 너무 좀 부담스럽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렸다. 지금은 눈을 좀 시야를 넓힐 시기이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항상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수익 난 사람들의 차익 실현 욕구도 커졌고요. 그러면서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도 나와줬다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빠졌던 건 그만큼 가파르게 제일 먼저 빠르게 올라온 것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도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레버리지 ETF 관련돼서 인버스 레버리지 ETF 이렇게 가장 강력한 하락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AI 투자회의론과 피크아웃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피크아웃 우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결국 AI 관련돼서는 전 세계가 바라보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구간에서 지금 괄목할 만하게 그들의 중심이 돼서 AI라는 이 키워드를 달고 가는 중심적인 기업들은 지금 구간에서 투자를 멈출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진짜 AI가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거는 역부족이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역시 그때 굉장히 무리를 해서라도 투자를 하길 잘했다 라고 판단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거를 판단할 구간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절대라는 단어는 없겠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철회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단순 기업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지금은 AI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패권 전쟁, 국가 간의 패권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단독 보도를 통해서 어저께였죠. 지유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다. 일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중동도 그렇고 소버린 AI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 중국의 이번에 키미 K3의 사건을 본다 하더라도 메모리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국이 그렇게 치고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엔 불편하죠.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부분들 통제하겠다, 키미 K3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만큼 자존심 싸움으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투자를 지금은 멈출 수가 없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러면 투자를 멈출 수 없는 구간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딘가를 고민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수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DR 상장 이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변동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고는 보는데, 이번 ADR 상장으로 인해서 마이크론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선행 PER 기준으로 훨씬 낮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살짝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ADR 시장에 나감으로써 오히려 수급적인 위협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노출도가 어쩔 때는 좋을 때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참 주가의 피로도를 더 높여서 상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ADR은 빠졌으니까, 그리고 ADR이 지금 미국 시장에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에 더 많이 놓여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는 변동성이라는 게 상방적으로도 더 열려 있는 거긴 하지만 피로도에 대한 부분들이 더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ADR 관련돼서는 지금
29일일 거예요. 27일, 29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차익 거래가 가능해지는 구간입니다. 이제 본주와 그리고 ADR과의 교환이 가능해지는 구간인데 이게 얼마나 주가를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을지 상승으로 이어가게 만들어줄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비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차익 거래라던가 여러 가지 상호 교환을 통해서 주가가 좀 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긍정적인 변동성만 볼 수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매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은 좀 다소 작을 수는 있겠지만 전 삼성전자가 좀 더 안전한 투자처는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변을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 친구는 더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나는 뒤늦게 들어왔는데 우상향하는 기조라고 한다면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한다면 그들보다 늦게 산 만큼 나는 2배짜리 베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코스닥에서 손실 본 거를 레버리지로 빠르게 만회하고자 하는 분들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신데 그런 생각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은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 저는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투자운용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CEO님이 본인들 회사에서도 팔고 있기는 하지만 투자자분들 매수하지 마세요 라고 어저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간다 하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은 그 자리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파생 상품과 거의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주가 2배 올랐으니까 2배 올라가고 2배 빠졌으니까 2배 빠지는 이런 단순 구조가 아니라서 굉장히 복잡성이 있다는 것을 미뤄봤을 때는 지금 본주도 이미 많이 빠졌는데 굳이 2배짜리 레버리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내가 투자금을 좀 더 늘려서 본주를 매수하는 게 낫다.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